Hi everyone, this is Lincoln. This is Will.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울트라 러닝 지금 학습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는데, 우리가 영어 공부 이렇게 언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일을 동시에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힘드냐면 일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이 막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물론 그건 어쩔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인간인 이상 어찌됐든 다른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찍을 때 다른 것도 골치 아픈 일들, 이거 주상복합 짓는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부모님 케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할 때마다 그 일에,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일이 다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윌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자 박사분인데, 이제 남녀가 같이 박사고 아들들도 굉장히 박사를 많이 키웠는데, 자녀가 한 7, 8명 됐었어요. 얼마나 키우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7명, 8명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가 아주 가장 부모가 필요로 하는 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자녀를 다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집중적으로 그 자녀한테 에너지를 쏟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윌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 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거를 잘 경중을 따져서 오늘은 이 일에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지만 이 일에 가장 에너지를 쓰고, 그 경중을 잘 보면서 어찌됐든 요 일에 집중할 땐 다른 건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일 하면서 또 저 일 생각하고 이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아빠면서 또 누구의 자식이면서 누구의 남편이면서 또 잉글리시 샤우팅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제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주식도 연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그래도 일이 너무 큰 막힘이 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의 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일이 있으면 이 일을 끝내야지만 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끝내야지만 다른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하다가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이거 해야지, 또 이거 해야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정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시에 일을 2가지 3가지 진행하다 보면 그 스케줄을 잡아서 근데 그 스케줄을 잡을 때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안 돼요. 사실은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다 보니까 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정도 내에서 스케줄을 잡아서 해 나가야지. 왜냐하면 이 일을 오늘은 이만큼 하고, 근데 실제 이만큼 하는 게 무리야. 그럼 이걸 못 끝내는 상태에서 이것도 마저 마무리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로딩이 걸려서 결국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미리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또 다른 거에 뺏기는 시간,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어레인지를 하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무리가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때까지는 무리다, 이때까지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뒤로 미뤄야 되는데 미루는 게 잘. 그러니까 근데 미룰 일 중에서 무슨 일을 미루고 무슨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요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돈 받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2개가 같이 돈 받는 일이라면 많이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울트라 러닝에서 첫 번째로 했었던 거는 맨 처음이 뭐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메타인지. 그렇죠. 메타인지는 메타는 뭐라고 그랬었죠? Why, how.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해야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기억나세요? 집중하기? 그렇죠. concentration. 요 단어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도를 높여라. 그래서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제거하고 어떤 식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 과제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그런 게.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책을 많이 읽어내가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하기. 직접하기. 그래서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라.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공부도 영어 말을 직접 많이 해보고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맨날 문법만 공부하고 문법도 물론 하긴 하기지만 어떻게 보면 스피킹을 늘리고 싶다면서 계속 문법만 공부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문법을 기본 문법은 공부하고 하는 게 물론 좋긴 합니다만 기본 문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맨날 문법 무슨 왕래 발작동사 뭐 이런 어려운 거 맨날 외우고 있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말을 하셔야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직접 하기에 영어 최고 좋은 건 잉글리시 샤우팅입니다. 역시 말만 그렇죠. 하시는 깨알 홍보 좀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특화 학습 취약점을 직접 공략하라. 이거는 본인이 예를 들면 영어 공부 중에서 만약에 윌 같으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리스닝을 맨 먼저 좀 늘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하려고 그런다면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동시에 집중 공략을 하는데 리스닝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출, 배운 것을 시험하라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잉글리시 샤우팅에서 7문장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7문장 다는 아니라도 예전에 션도 그 한 문장 계속 연습하는 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을 내가 직접 말해보고 상황에서 계속 프랙티스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잉글리시 샤우팅을 공부하고 또 여기 그 필리핀 티처랑 뭐 1대3, 1대4로 이렇게 그 써먹은 거를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말로 뱉어본 거야 기억이 하지. 그걸 이제 내 속에 있는 걸 꺼내놓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출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학습에는 반드시 인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수동적으로만 공부하면 성적이 잘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동적으로 배운 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연습을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거지 수동적으로 맨날 받아들이는 것만 해갖고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학부형분들도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칙 6이 피드백, 날아드는 조언을 피하지 말았는데 여기서 그때 제가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피드백 중에 무슨 피드백은 내가 취하고 무슨 피드백은 내가 리젝트 할 건지 이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윌한테도 뭐 션이나 뭐 링컨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뭐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윌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조언을 잘 테이크하시고 이거는 불시시다 이런 거는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겠다 이렇게. 근데 다 리젝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리젝트하면 안 되고 그 중에 좋은 조언을 그래서 윌이 카카오 조언을 받아들여서 딱 샀잖아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조언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했네요. 그렇죠. 많이 안 한 거 같으면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법칙 7인데 유지 뭐 메인테인이라고 해도 좋고 서스테인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건데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읽고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네 이게. 이게 이거네요. 우리 여기 이 잉글리시 샤우팅도 하다 보면 어제 배운 걸 오늘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 유지를 시킬 거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윌한테도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유지를 시킬 제일 좋은 거는 repetition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자주자주 반복하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어 외울 때도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수시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50번이나 100번 정도 읽으면 저절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외웠는데도 다 까먹고 기억을 하나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지를 시키느냐. 이 유지를 시킬 때는 또 어떤 환경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잉글리시 샤우팅 아침이면 아침만에 느낄 수 있는 공기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어머님 모시고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하면서 이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 풍경하고 그런 것들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 옛날에 칸트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산책을 꼭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철학을 많이 연구하면서 이 산책하는 시간에 단순하게 쉬는 시간이 아니고 산책하면서 본인이 연구했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 가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여행해 보는 게 좋은 게 우리 여기 잉글리시 샤우팅에 참석하시는 어떤 주부분 중에서도 한 분이 남편하고 매일 일주일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뇌 자극에 정말 좋은 게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뇌에 굉장히 활성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곳, 낯선 곳을 가면서 우리 뇌가 활성화돼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도 우리가 맨날 가던 길로만 가잖아요. 같은 길을 산책하더라도 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리프레시도 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속도가 나이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네. 나이 먹는 거랑 속도가 비슷하고 하는 이유가 익숙해져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속도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윌도 동네에서 산책할 때 막 예를 들면 배드민턴 치러 갈 때도 막 새로운 길로 막 이리저리 길로 이렇게 막 가고 싶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약간 돌더라도. 그리고 제가 여기 점심 먹을 때도 윌 가끔 새로운 데를 잘 데려가잖아요. 그죠. 윌을 리프레시 시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또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 뭐라고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그렇죠. 거기 한번. 근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아버님이 좀 안 좋아하세요. 근데 어머님은 또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좋아하시는데 아버님은 그 막 피자나 스파게티 먹으면 막 화내시면 왜 돈 내고 이런 걸 먹어야 되냐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원래 어머니하고 둘이 예전에 식사하러 다닐 때는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다니고 나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번에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이거 먹은 것 같지도 않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피자 이거 먹고 뭐가 배가 부를 수가 있냐 막 이러셔갖고 언제 하여튼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윌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세요? 뭐 집중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중하기가. 근데 윌의 집중을 좀 가로막는 거는 부모님을 좀 케어해야 되는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일에 좀 로딩이 걸려서 그런가요? 뭐 아니면 그건 뭐 A, B 둘 다겠죠, 뭐. 근데 집중하는 습관을 좀 안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딱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을 한정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가지고 이게 끝나야 끝난다고 생각하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2시간이면 3시간이면 이거 끝나겠다라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5시간 걸리고 4시간이 걸리고. 근데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첫 번째로는 너무 피곤하면 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내가 한 2-3시간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가볍게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한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든지 그래서 마음을 리프레시 시키고 딱 집중을 하면 한 2-3시간 정도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도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형 인간이 좀 뛰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에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해서 사실 아침에 2-3시간 일하는 게 거의 하루의 일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3시간 빡세게 일하게 나면 사실 하루에 일할 걸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만 빡세게 일해도 사실은 하루에 일할 양을 웬만큼 채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월요일날 하는 일이 그 주 중에 하는 일 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얼마만큼 좀 알차게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간 안배를 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이성계가 이제 그 난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방원이가 이제 정몽주를 죽일 때 그때 정몽주도 죽였지만 최영 있을 때 최영이 되게 뛰어난 장군이지만 뭔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약간은 조금 느렸나 봐요. 그래서 이방원이 그걸 간파하고 이제 먼저 치게 되면서 최영은 일머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적으로는 최영이 되게 훌륭한 인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머리의 우선순위를 좀 잘못 파악함으로써 좀 중대사를 그르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일머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똑똑한 거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거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는 잘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울트라 러닝 저희가 또 제가 이제 틈틈이 계속 자세한 부분은 또 제 유튜브에서 설명을 이것도 내 유튜브구나. 근데 어찌됐든 교육편이 아니고 주식 이야기 편에서 좀 틈틈이 얘기해 주니까 거기서 하시고 여기 교육편에서는 좀 굵직굵직하게 좀 얘기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는 배드민턴을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드민턴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bye.